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수영 평론가와 함께 추석을 뒤흔든 정치권 이슈와 또 연휴 이후 전국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연휴에도 여야 공방이 뜨거웠는데 두 분께 좀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이번 추석 밥상에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이 올랐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정치 복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염원하고 계시구나. 이게 제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제 친지들을 만났을 때 정치가 제발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K푸드 관련돼서 예. 대통령께서 이제 방송 출연하신 것 이거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꽤 많은 논란으로 다뤄졌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사실상 협치나 실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이 하는 걸 보면은 뭐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속도전을 벌이고 오히려 개혁이라는 이름이지만 개악의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협치와 실용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것을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 골든타임을 차라리 자신들이 꿈꾸는 그런 어떤 그 정치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건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자, 이번 연휴의 전반은 이재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석방, 그리고 후반은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두고 좀 논란이 계속됐던 것 같은데, 자, 방송이 끝났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1에서 100까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지금 다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를 하더라도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해가지고 골을 넣으면 굉장히 큰 박수를 칩니다. 근데 대통령은 수비수나 공격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포지션이 아니고 모든 이 포지션을 다 소화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자원 화제가 났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예능 출연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역풍이 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국정의 일환의 하나로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국가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K푸드를 널리 알리는 그러한 대통령의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뭐랄까요? 번지수를 잘못 찾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오히려 국정자원 화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려면 더 대안을 내고 오히려 불 끄고 있는 소방수 뒤에서 지금 돌을 던지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안 맞는다. 국민의 공감대를 더 형성하려면 실제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대응을 잘 하셔야지 이걸 자꾸 섞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넓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의 비판이 역풍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지점은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갈리고 국민 여론도 이렇게 양분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그 경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정치는 민심을 이기지 못하는 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라든가 위기 관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 선서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지키고. 그런데 예능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선택적 영역을 필수적 영역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가 그 회의를 하는 전체적인 위기 관리 회의를 하는 그 시간조차 뒤로 밀리는 사안이라면 대통령의 선택의 본심은 무엇인가? 추석 명절 밥상에 대통령 부부가 환하게 웃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그것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는 K푸드라는 그런 미명으로 과연 가릴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어떤 현장에서 사망사고 났을 때 끝까지 엄벌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늘 그걸 강조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관대한지 그런 약간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나 이제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야당 대표까지 고발하는 이런 좀 그 정치의 실종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의 태도는 대단히 좀 말하자면 앞뒤 후순위와 선순위를 가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두 분의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은 이 문제를 계속 정쟁화시키는 국민의힘에 곱지 않은 시선과 쓴소리를 보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또 냉부회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마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긴 연휴가 국민께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스트레스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는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인 야당을 향해서 비판만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에 여야가 서로 날선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상황이 고소고발전으로 뭔가 좀 더 확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여야가 다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말싸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 명절에는 사실 그러한 모습보다는 국민들의 민생을 좀 더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고소고발까지 간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이 저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야 되는데 넓히지 못하고 그냥 아웃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치킨집 앞에 가가지고 치킨을 달라고 해야지 자꾸 짜장면을 달라고 하면 이게 우리 집에서는 여기 짜장면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오히려 예능에 출연한 것 자체가 뭔가 지지율을 올리려는 꼼수 아니냐라고 하는 그 비판 자체가 그럴 것 같았으면은 애초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에 나갔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기 그 어디죠? 유재석 씨의 그 놀면 뭐하는가? 유퀴즈. 유퀴즈 거기에 예. 나갔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예능 섞여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간 것은 K푸드 홍보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지금 100억 불 달성, 그러니까 K푸드 수출만으로도 지금 100억 불 달성이고 앞으로 200억 불, 300억 불 못 벌라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노력들을 통해서 K푸드의 산업화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뛰시는 것은 그건 그거대로 평가할 일이지 이걸 자꾸 뭔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논리들을 만들면 그 자체가 이제 공감대 확산이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고발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에 이런 고소 고발전 소식이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께서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추석 밥상에 여야가 당대표를 고소고발하는 이런 미중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아니 이게 정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찬반이 나눠진 이게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확대됐냐면은 차라리 처음에 대통령실이 그렇게 찍은 건 사실이다. 그다음에 28일 했는데 다 대통령께서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다 처리해 놓은 다음에 예능에 나갔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 의식을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지금 사고도 나고 이제 인사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이걸 조금 뒤로 미리겠다. 이랬으면 저는 아무런 문제. 오히려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과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보냈을 것 같은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사실관계가 사실 확인도 안 해주면서 야당 의원이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하니까 야당에서 그러면 팩트를 체크해서 얘기해서 28일 맞다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게 이제 정치 공방으로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대하는가 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여권이 이 말하자면 이슈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키워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둘러대는 게 K푸드입니다. K푸드 확산. 아니 대한민국의 K푸드가 대통령이 나서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대통령이 안 나서면 그대로 소멸됩니까? 그 정도로 허약한 게 K푸드입니까? 컨텐츠는 결국 민간이 하는 거고 국가가 나선다고 국가는 뒤에서 지원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K푸드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더군다나 페북에다가 오해를 감수하고라고 하면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차라리 난 모르고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쟁이 된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아는 것은 2000년 이후에 아마 제1야당 대표를 고소고발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야당의 적법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결국 이것을 야당 대표까지 고소고발한다? 이거는 너가 나가도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왜 이렇게 대통령의 예능 출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심기경호하듯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막아내는가? 이게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저는 주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권이 앞으로도 좀 두고두고 부담이 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를 좀 더 키운 것 같다라는 비판이에요. 그것은 하는 말이죠, 야당에서.
대통령께서 나서면 K푸드가 더 잘 될 거냐? 더 잘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외국인들 역시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지금 당장 이재명 피자, 뭐 이름은 좀 앞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찌됐건 이 숨어져 있었던 그런 식재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음식들을 만들고 그것이 방송을 타면서 우리나라에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짤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소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온 외국인들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입혀져 있는 그런 음식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K푸드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나서시는 것이 특히나 명절을 앞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점에서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정치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정치권이 이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아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빨리 끝내고 진짜 민생을 좀 챙기는 그러한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잠깐 함께 볼까요? 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이슈를 의식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논란이 됐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유퀴즈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제 홍진경 씨의 그 수학 관련된 프로그램 거기에 가서도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했고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가서 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대통령이 격없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오히려 격없는 모습들을 통해서 본인이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훨씬 더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큐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소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께서 지금 국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억지로 비판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비판하는 것 이것은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예능 출연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 좀 길게 다뤄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휴 기간에 건국전쟁 2를 관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극우 지지층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당대표가 되면은 여러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지층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안에 별로 뭐 대통령 예능에 출연하듯이 야당 대표도 영화 관람을 통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발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막 약간 우파적 이제 시각에 담긴 그런 이제 건국전쟁을 봤다, 건국전쟁 2를 봤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라벨링을 붙인다. 극우라는 딱지를 붙인다. 아니 여러 가지 역사도 해석인 거고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소화하는가가 하는 것이고 언제나 학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고증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 마치 관람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 이런 라벨링 전략은 저는 매우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영화 숨어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어떤 뭐랄까 선택적 영역까지 이렇게 강제하거나 무슨 딱지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그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정치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이 건국전쟁 2를 보면서 우리 역사가 이래야 된다고 장동혁 대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바라본 가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걸 가지고 극우 세력에 호소하듯이 결국 극우 세력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무슨 원내 정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대단히 이거는 오히려 지금 냉부회 같은 이런 예능 출연 논란으로 그 불거진 이슈들을 야당 대표에게 좀 덮어 씌우는 약간 과도한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이 맡기면 될 영역을 너무 규정까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원도 냉부회는 K푸드 홍보고 건국전쟁 2는 극우라는 주장에 동의 못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국전쟁이 얘기하는 게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보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냉부의 이 프로그램이 나갔던 것은 K푸드 홍보를 위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장동혁 대표가 이 영화를 도대체 왜 본 걸까요? 그리고 과거에 몇 개월 전 일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런 이 영화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단 말이죠. 그걸 왜 봤을까요? 목표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투라고 하는 이 영화가 4.3 제주 사건을 이 제주 시민들을 완전히 폭도로 규정하고 그러한 식의 역사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그런 야당 대표의 행동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사실은 서로 사안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이 4.3 관련된 법안이 2000년대 초반에 그냥 통과가 돼가지고 건립 기념관까지 있고요. 일부 국민의힘 일부 뭐 당대표 출신들이 실제로 가서 추모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조차 이런 부분들을 계속 뒤집는 그런 언행들을 하면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다가 한국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그럼 그 사과가 추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취한 역사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는 것도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인들이 이걸 또 뒤집는 그런 또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오히려 국론 분열을 획책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라는 점에서 저는 명절 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추석 민심을 놓고 여야의 판단도 지금 제각각인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예능 출연 등을 고리 삼아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을 독버섯에 비유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부패로부터 정권을 지켜주는 해독제다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뭐 여러 가지 또 지지율이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여권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정말 이슈들만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경찰의 체포와 그로 인해서 법원의 그 체포영장에 대한 그 인용, 그다음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이런데 이게 검찰이 형해화되고 무력화되면은 경찰에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은 오만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렇게 무도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체포 집행 같은 부분들이 민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굉장히 부정적인 좀 인식을 준 것 같고요. 냉부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찬반이 극명한 상황에서는 조금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오해가 있더라도 밀어붙이고 가겠다는 약간 민심을 이기겠다는 듯한 이런 태도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약간 보합세를 이룬 걸로 나타났는데 네. 저는 결국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아마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아마 여론조사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합세에서 오히려 조금 저는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떤 그 정치는 사실은 결과보다는 과정, 그다음에 실체보다는 어떤 그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대응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정치를 실종시키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권이 말하자면 지금은 보합세에서 다시 상승세를 꿈꾸고 있겠지만 저는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저는 민주주의 시대에 과연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사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억압을 가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이제 왕왕 벌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그런 일들이 더 깊게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국가적인 이 여러 가지 수치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영화를 보는 것, 이승만 독재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을 때 당대표가 그걸 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에 계엄이 있었고 그것이 어쩌면 국가 폭력을 자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국민들이 막아냈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당과 야당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롤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여당이 되었고 이 여당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집권당이 어찌 보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해 일으켰었던 그 계엄이 아직도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것을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말이 굉장히 돌출되고 어찌 보면 독버섯 같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이런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찌됐건 개혁을 좀 완수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를 좀 성숙하게 이해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치를 좀 우선시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으로 올 때 저희 집권 여당도 역시 정치를 복원하고 서로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하루빨리 이 국민의 어떤 이 보편적 정서 안으로 국민의힘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일단 이번 연휴 동안 민심은 좀 어떻게 움직였을지 그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나면 국회는 국정감사 전국에 돌입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국감기간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 밥값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대여 공세에 고삐를 잴 전망인데요.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연휴 동안 정치가 좀 푹 쉬었으니까 이제 밥값 좀 하는 그런 정치를 합시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연휴 직후에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70여 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도록 합시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점, 과연 김현지라고 하는 이번에 새로이 부속실장으로 임명된 이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해소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감 기간에 본회의를 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국민들 앞에 이제 정치권이 밥값을 제발 하자라고 하는 저 논리는 당연한 거고요. 국민들께서도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되고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쟁점이 아니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보호법 이것이 대표적으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이 환자가 응급실 앞에 뺑뺑이 돌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쟁점이 없어요. 서로 간에 이견도 없습니다. 이건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죠. 그리고 영유아 보호법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이나 벽지 혹은 산간, 농어촌 이 지역에 어린이집을 좀 지원해 주자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볼모로 삼아놓고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정치인들이 일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안 그래도 이번 추석 때 상여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분의 월급 훨씬 그 이상의 지금 상여금을 국회의원들이 받아갔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밥값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런 것이라도 제대로 할 때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 일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감 기간이건 아니건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같이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야 사실 원칙적으로 맞지요. 밥값하자. 근데 정치가 복원되려면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선택적 정의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안 했나요? 지난번에도 정부조직법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합의해 준 걸 파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 원내대표예요. 정청래 대표예요.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까지 파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을 무슨 독버섯이라고 얘기하고 야당 대표를 여당 의원이 고발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당신들 민생 법안을 여기에서 해줘. 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왜 평소에는 안 하다가 왜 국감 때 굳이 이걸 하자고 또 얘기합니까? 마치 민생 법안 처리 안 하면은 국민의힘은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당처럼 치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정의를 부르짖는 건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최소한 이렇게까지 야당이 협조를 구하려면은 야당 대표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독버섯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사과하면서 자 이제 원내 정치 합시다.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들 있으니까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민생 법안 빨리 처리하고 국감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들어오지 않으면 다 너희들 책임이야. 필리버스터 하려면 해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이게 오만한 태도죠.
많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부했습니까?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양보를 안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마치 여당이 야당을 굴종시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정치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처리할 건 처리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지 좀 진정성 있는 방향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연휴 끝난 이후에도 협치의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감사 때 김현지 부속실장이 과연 출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 뭐 세금을 통해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 국민의 검증대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번지수를 자꾸 잘못 찾는 그런 공격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동안 소비돼 왔던 내용들도 뭐냐면 결국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국정에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여기서 재정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은 일리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공감대를 넓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년 전, 30년 전, 뭐 학교가 어디 출신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신변잡기 혹은 인신공격성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어찌 보면 억지로 지금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과연 뭐 나와가지고 이게 정쟁이나 일으키지 국민들 보시기에 또 눈 따가운 이 모습들을 보일 텐데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오히려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판을 하려면 정점을 딱 찍어가지고 비판을 제대로 하셔야 이런 것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저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민주당 안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13일과 15일에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모습은 드러낼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게 관례적으로 국회법에도 121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헌법재판소장 등은 이제 출석할 수 있다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출석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장을 대리하는 이제 행정 사무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혹은 이제 헌재 사무처장 등이 이제 기관장의 증인 선서라고 이제 받는 게 관례가 돼 있는데 이번은 조금 약간 조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증인 선서를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이 시도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으나 증인 채택이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상권 분립에 대한 이제 존재를 얘기하는데 그 존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마치 이제 국회 사무처 국회를 감사하면은 국회의장이 기관장 선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 사무총장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런 이슈가 되는 건데 결국 저는 지금 이게 더더군다나 13일 국감도 있지만 또 하나의 현장 방문 국감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래 그 대법원 국감은 한 번은 국회에서 한 번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를 바꿔서 퐁당퐁당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해에 두 개를 다 하는 이런 사안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증인 선서까지 받으려고 민주당은 특히나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시도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국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금 정치 복원의 그 의지에 부합하는지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야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다 보면 저는 역풍이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문제 그리고 국정자원 화제 등 여러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내일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데요. 뭐 서울시장 차출론, 민주당 당대표 출마설 등 다음 행보에 대한 얘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에 대한 안정화를 상당히 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민석 현 총리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동안 뭐 정치적 휴지기를 거쳐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그 기간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상당히 과거의 어떤 발군의 실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으면서 또 총리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국정을 상당히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신뢰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팀플레이가
나름대로 국정을 안정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호사가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국정 안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결 그리고 연말에 가면 예산까지 있습니다. 국감을 지나서 결국 예산안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그 예산까지 통과돼야 내년도에 있을 그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자연스럽게 뭐 후보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마 지금 나오는 건 지금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이 낮다라고 이제 폄훼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폄훼 자체가 지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국면도 아니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나면 바로 내년도에 후보들이 누가 될 것인가 쭉 대진표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당내 또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력이 집중되면서 후보의 경쟁력이 그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이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의 견줄 때 경쟁력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자체가 그래서 공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어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도 어떻다고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경기도지사 불출마 얘기를 했죠. 뭐 사실 이게 선제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아직까지 시간도 좀 남았고 근데 아마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권의 고민은 그걸 겁니다. 전국 다른 곳을 다 이겨도 서울시장을 지면 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차출론까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서울시장은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워낙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성이 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은 약간 유권자 지형이 5대5 상황이라서 해볼 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유권자 지형도 그렇고 사실 400 세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야권에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대해서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는 이제 많은 세간의 추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 추미애 위원장과 갈등들이 마치 경기도에서 대리전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식을 시키는 저는 차원이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이런 약간의 그 상징 자본들을 갖고 있는 유력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서울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힘은 선택적으로 당력을 집중할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그 중도 확장성이 높은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의 어떤 전략적 선택도 아마 당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대해서 김민석 차출론 이런 부분들이 내년 지방선거가 얼만큼 아주 치열하게 치러질 것인가를 방증하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수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